시험 출제 비중이 높은 피부학의 키워드만 알려드릴게요. 피부는 외측부터 표피, 진피, 피하 조직으로 되어 있으며 표면은 삼각 또는 마른 목골의 다각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피부의 표면은 인종, 개인, 나이, 부위에 따라 달라요. 눈 주위는 얇아 특히 주의하여 관리해 주셔야 합니다. 표피는 크게 외측부터 각질층, 투명층, 가립층, 유극층, 기저층 순으로 되어 있으며 악 글자를 딱 각투가유기로 외우실게요. 각질층은 20여 개의 각질세포가 겹겹이 쌓인 무액층이며 세포 간 지질 사이에 죽은 각질세포가 묻혀있는 벽돌과 시멘트의 구조입니다. 천연 보습인자 NMF가 존재합니다. NMF는 피부의 수분을 조절하며 아미노산 40%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투명층은 두세 개의 무액층으로 투명해 보이는 유동성 물질 엘라이딘을 함유하며 손바닥, 발바닥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과립층은 곽화유리질 가립을 함유하며 수분 저지막이 외부 이물질 침투를 방어합니다. 각화유리질 가립이랑 케라틴 성분이 각화해서 각질을 생성하는 주 성분입니다. 각화유리질 가립이 표피층 중 어디에 있는가요? 하고 문제가 나와요. 과립층이라고 답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외우기 힘드시면요. 각화유리질 가립의 가립을 따 가립층 연관하여 기억하실게요. 입 안의 점막은 가립층이 없습니다. 유극층은 표피에서 가장 두꺼운 층으로 랑게르한스 세포가 존재합니다. 랑게르한스 세포는 피부의 면역을 담당하죠. 기저층은 피부에 새 세포를 형성하며 기저층이 손상되면 흉터가 남습니다. 흉터가 생기는 피부층은 하고 문제가 나와요. 기저층으로 콕 찍으실게요. 기저층은 피부의 색상을 결정짓는 색소 제조 멜라닌 세포와 피부에 케라틴을 형성하는 각질 형성 세포, 촉감을 감지하는 머켈 세포가 분포되어 있으며 물결 모양의 세포가 단층을 이룹니다. 다음 중 표피 중에 존재하는 세포가 아닌 것은 하고 문제가 나와요. 그럼 각질 형성 세포, 멜라닌 형성 세포, 랑게르한스 세포를 제외한 다른 걸 체크하시면 됩니다. 시험엔 기저층이 많이 출제돼요. 원추형의 세포가 단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질 형성 세포와 색소 형성 세포가 존재하는 피부층은 하고 문제가 나오면 기저층으로 체크하실게요. 이제 진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진피는 유두층과 망상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유두, 이름만 들어도 느낌이 오시죠? 영양 공급과 감기 있는 층입니다. 물결 모양의 층으로 노화가 진행될수록 평평해지며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배출합니다. 망상층은 교훈섬유 콜라겐과 탄력섬유 엘라스틴의 결합 조직으로 피부의 탄력과 주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교훈섬유와 탄력섬유로 구성되어 있으며 피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하고 문제가 나와요. 진피에 대한 설명이죠. 진피로 체크하실게요. 피부의 부속기관으로는 혈관, 림프관, 피지선, 한선, 신경, 감각기관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진피의 구성물질은 탄력섬유 엘라스틴과 교훈섬유 콜라겐, 기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탄력섬유 엘라스틴은 피부 탄력에 관여하고 피부 파열을 방지합니다. 교훈섬유 콜라겐은 피부 주름과 처짐 현상이 효과적이며 보습 능력이 있습니다. 노화가 될수록 콜라겐 함량이 낮아집니다. 진피에 함유되어 있는 성분으로 우수한 보습 능력을 지녀 피부 관리 제품에도 많이 함유되어 있는 제품은 하고 문제가 나와요. 답은 콜라겐을 체크하실게요. 피하 조직은 수많은 지방세포로 구성되어 있으며 체온 조절, 신체를 보호, 영양분을 저장하는 기능을 합니다. 피부 구조에서 지방세포가 주로 위치하고 있는 곳은 하고 문제가 나와요. 피하 조직으로 체크하실게요. 피부 구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하고 문제가 출제됩니다. 1. 피부는 표피, 진피, 피하 지방층 3개 층으로 구성된다. 맞는 설명이죠. 2.
표피는 일반적으로 내측부터 기저층, 유극층, 과립층, 투명층, 각질층 5층으로 나뉜다. 우리가 앞글자를 따 피부 외축부터 각두, 가유기로 외웠죠? 맞는 설명입니다. 3. 멜라닌 세포는 표피의 유극층에 산재한다. 우리 멜라닌 세포 어디에 존재한다고 배웠죠? 표피의 기저층에 존재합니다. 3번 틀린 설명입니다. 4번 멜라닌 세포 수는 민족과 피부색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맞는 설명입니다. 피부에는 많은 기능이 있습니다. 보호 기능, 흡수 기능, 프로비타민 D가 자외선을 받으면 비타민 D로 전환하는 영양분 교환 기능, 피하 조직에서 지방을 저장하는 저장 기능, 호흡 기능, 피지와 땀을 분비하며 피부에 윤기를 주며 인체에 노폐물을 배출하는 분비 기능, 재생 기능, 면역 기능, 지각 기능, 체온 조절 기능을 합니다. 피부의 부속기관 피지선은 진피에 위치하며 코 주위에 발달됩니다. 손바닥, 발바닥엔 피지선이 없습니다. 다음 중 피지선이 없는 곳은 하고 시험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손바닥, 발바닥, 손, 발바닥 기억하실게요. 성인은 하루 1에서 2g의 피지를 분비하며 안드로겐, 테스토스테론의 남성 호르몬이 증가하는 사춘기에 집중적으로 분비됩니다. 피지 분비와 피지선의 활성을 높여주는 호르몬은 하고 문제가 나와요. 1. 에스트로겐. 에스트로겐은 여성 호르몬입니다. 2. 프로게스테론. 프로게스테론은 남성 호르몬이죠. 3번 인슐린. 인슐린은 췌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혈당 강화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4번 안드로겐. 네, 답은 4번 안드로겐이에요. 남성 호르몬인 안드로겐은 사춘기 때 피지 분비와 피지선의 활성을 높여줍니다. 피지막은 pH 4.5에서 6.5의 약산성입니다. 일반적으로 피부 표면의 pH는 하고 문제가 나오면 pH 4.5에서 6.5 약산성으로 체크하실게요. 한선은 에크린 한선, 소한선과 아포크린 한선, 대한선으로 나뉘는데요. 에크린은 3글자죠. 아포크린은 4글자. 그래서 에크린은 소, 아포크린은 대로 기억하실게요. 에크린 한선, 소한선은 손바닥, 발바닥에 분포하고 있으며 아포크린 한선, 대한선은 사춘기 이후 분비되며 냄새가 나요. 아포크린 한선 어디에 분포되어 있나요? 겨드랑이, 배꼽, 유두, 항문 주변 등 특정 부위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대한선 어디에 존재하나요? 하고 문제가 나와요. 어디? 겨드랑이, 배꼽, 유두, 항문 주위 기억하실게요. 우리가 추위나 공포를 느끼면 닭살이 돋죠? 이건 이모근의 역할입니다. 모발의 단면도를 보실게요. 단면도를 보면요, 긴 바가 아주 흡사한 모양이에요. 바깥 부분 김에 해당하는 부위는 모표피, 중간 부분 밥에 해당하는 부위는 모피질, 안쪽 부분 단무지, 심에 해당하는 부분은 모수질입니다. 모피질엔 멜라닌 색소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다음 중 멜라닌 색소가 함유되어 있는 곳은 하면 모피질로 답 체크하실게요. 네일의 구조는 네일, 헤어, 피부, 메이크업, 시험 모두에서 자주 출제됩니다. 네일의 구조 보실게요. 네일 루트 조근이라 하면 네일이 자라기 시작하는 곳입니다. 네일 보디, 조체, 조판이라고 하며 신경, 혈관이 없으며 산소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프리엣지, 또 다른 말로 자유연이라고 하며 우리 모양과 길이를 자유롭게 조절하며 네일 베드와 분리되어 자라나온 손, 발톱을 말합니다. 네일의 길이와 형태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문제가 나오면 프리엣지 자유연으로 기억하실게요. 네일 및 피부 조직 보실게요. 매트릭스 조모라고 하며 성장을 담당해요. 매트릭스가 손상되면 네일이 더 이상 자라지 않거나 변형이 생깁니다. 모세혈관, 림프, 신경조직이 있어 산소를 모세혈관을 통해 공급받습니다. 루눌라, 조반월이라고 하며 루눌라의 크기와 두께는 손톱 건강과 관련이 없습니다.
네일베드, 또 다른 말로 조상이라고 하며 네일 보디 밑에 피부로 산소를 공급받습니다. 네일을 둘러싼 피부엔 에포니키움 상조피가 있습니다. 네일 보디의 시작점에서 자라나는 피부로 에포니키움 아래편에 끈적한 형질로 되어 있으며 손상되면 영구적인 손상을 초래합니다. 네일 보디의 시작점에서 자라나는 피부로 매트리스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큐티클을 덮고 있는 피부는 하고 문제가 나와요. 에포니키움 상조피 기억하실게요. 큐티클 조소피는 에포니키움 아래에 있으며 에포니키움의 각질화 과정에서 생성됩니다. 네일 주변을 덮고 있는 죽은 각질 세포로 완전히 제거할 수 없습니다. 완전히 제거할 수 없다는 키포인트입니다. 기억하실게요. 하이포니키움 하조피는 프리엣지 아래에 돌출된 피부 조직으로 박테리아와 이물질의 침입을 막습니다. 하이포니키움 하조피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하고 문제가 나와요. 네일 아래 살과 연결된 끝부분으로 박테리아의 침입을 막아준다로 기억하실게요. 피부학에서는 평균 4문제에서 5문제 출제됩니다. 반복 학습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랄게요.